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중국 SNAA의 엠페러 시리즈 파이어로드 염황입니다. 발매한 지는 꽤 된 제품이고요. 발매했을 때도 꽤 호평이 많은 제품이었어요. 뭐 조립감 좋다 그러고 조형 좋다 그러고, 저도 1차로 바꿔서 조립한 지는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장식장을 좀 비워야 돼서 꺼내서 리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트 맛의 화염 이펙트가 일품인 중국 SNAA의 염황이고요. SNAA가 원탁기바단 시리즈 하고요, 그리고 엠페러 시리즈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탁기사단 시리즈는 잘 아시다시피 144분의 1 사이즈의 좀 작은 사이즈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 엠페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보다 큰 사이즈예요. 몇 분의 몇 사이즈인지 표시는 없는데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100분의 1 사이즈나 72분의 1 사이즈 정도, MG 사이즈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크고요. 사이즈로 보면은 그냥 72분의 1 사이즈 같아요. 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엠페러 시리즈 같은 경우는 72분의 1 사이즈,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크게 만드는 제품으로서 원탁기사단 시리즈하고는 좀 다른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 외형이나 그런 걸 세세히 뜯어보면 또 은근히 서로 닮기도 했어요. 그리고 겉모습도 은근 건땡을 닮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건담 어디서 따왔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여튼 그 출시할 당시에 이 녹색의 불꽃의 이펙트도 멋있었지만 그냥 조형 자체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는 정말 바로 구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1차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바로 받아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들고 나니까 뭔가 좀 질리는 느낌? 만들고 나서 바로 리뷰를 진행해야지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저러 이유로 인해서 리뷰가 밀리다 보니까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이펙트 파츠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거를 넣지를 못해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해야 딴 거를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리뷰를 좀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리뷰는 이 녀석으로 정했습니다. 중국 SNAA 그 원탁기사단 시리즈로 유명한 제조업체죠. 그곳에서 나온 엠페러 시리즈 녹색 불꽃의 염황 파이어로드입니다. 네, 이쯤 되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박스입니다. 박스 정면이고요. 박스 뒷면, 윗면, 밑면, 옆면 파이어로드라는 영문이 써 있고요. 파티클 어웨이케닝 아머먼트 뭐 그런 영어가 써 있네요. 반대쪽 옆면은 뭐 크게 인쇄가 없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이렇고요. 그리고 염황 본체, 염황의 스탠드, 염황의 검이 되는 이 검 자루가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검 자루는 이 염황의 본체 뒤에 꽂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염황의 무기인 랜서가 하나, 아마 이 각성 상태 랜서인 듯 합니다. 녹색의 화염 이펙트로 되어 있는 이 랜서가 하나가 더 있고요. 염황의 실드, 이 실드가 무게가 좀 상당히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실드를 장착하면 팔이 좀 처지고요. 그리고 이 실드를 장착하고 나면은 이 실드를 낀 쪽 팔에는 이펙트 파츠를 낄 수가 없어요. 이펙트 파츠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실드는 그냥 팔 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무게가 상당한데 그래도 관절이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관절로 이루어진 멀티 유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한 쌍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백팩 옆쪽에 끼워서 아까 보셨던 렌스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파츠입니다. 그 뒤로 화염 이펙트 파츠가 많이 들어있어요. 화염으로 된 망토 이펙트 파츠고요. 팔 뒤쪽에 바인더 쪽에 끼울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한 쌍, 어깨 쪽에 끼우는 이펙트 파츠가 한 쌍, 실드에 끼우는 이펙트 파츠가 한 쌍, 팔 뒤쪽 발꿈치에 끼우는 이펙트 세트가 한 쌍, 무릎에 끼우는 이펙트 세트가 한 쌍, 그리고 머리 뒤쪽에 끼우는 이펙트 파츠고요. 팔 쪽에 끼우는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게 원래 한 쌍이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하나를 어디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치우면서. 이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방치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사태가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망의 단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짧은 건 아닌데 여망이 들고 다니는 검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검이에요. 소태도 같은 그런 검이 한 쌍이 들어있는데 이펙트 파츠를 빼고서 요 자루는 이 실드에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 이펙트 파츠가 한 쌍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검에 이렇게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하죠. 여망 본체보다 더 커요. 그리고 각종 손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손부자예요. 지금 이 본체에 끼워주고 있는 손은 자연스럽게 편 손이 한 쌍이 들어 있고요. 쫙 편 손이 한 쌍. 이게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을 가리키는 건지 저쪽입니다 하는 손인지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 하는 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손이 한 쌍이 들어 있어요. 일반 주먹손이 한 쌍이 들어 있고요. 디테일은 좀 많이 뭉개져 있는 편입니다. 이 FNA가 144분의 1 시리즈 원탁 기사단 시리즈에서도 손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큰 사이즈에서도 그렇게 주먹손은 디테일이 그렇게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을 쥐는 손인데 손목이 약간 꺾여 있는 그런 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를 쥐는 손이긴 한데 이 녀석은 이제 손목이 꺾인 손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그런 손이 한 쌍이 추가로 들어 있고요. 이것도 뭔가를 쥐는 손인 것 같은데 보시면 아마 단도를 쥐는 손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무기를 이게 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손입니다. 아마 여분 손을 넣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손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총 손은 8쌍이 들어 있네요. 좀 많이 들어 있는 편이죠. 손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망의 조립 설명서입니다. 쪽은 컬러로 돼 있고요. 이 책자 형식이고 안쪽은 컬러 형태는 아니지만 이 몸통을 만드는데 어떤 런너들이 필요한지 그런 가이드 같은 것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시인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칼 가이드, 워터 데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가이드가 있어요. 그럼 여망의 디테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머리 디테일을 보시죠. 뿔은 레콩기스타의 지슬프를 떠올리게 하는 역각으로 뻗은 뿔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악마적인 뿔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나름 신선한 뿔 디자인이긴 한데 물론 그 뿔 디자인으로 제일 신선한 거는 턴에이 건담이긴 하지만 나름 그 레콩기스타의 그 앞쪽으로 뻗은 메뚜기 더듬이 뿔도 나름 신선하죠. 마찬가지로 이 여망도 블레이드 안테나 이게 앞쪽으로 뿔처럼 위로 뻗어 있어서 나름 신선한 디테일을 줍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제 금색으로 도장된 파츠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도장된 파츠 얼굴에 쓰여 있고요. 이 눈의 그 메인 카메라는 이 녹색 클리어 파츠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금색 도장된 파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색 도장된 파츠를 사용해 줬어요. 왜냐면은 이 금색 도장된 파츠가 오히려 시인성이 더 좋거든요. 밖에서 볼 때. 그래서 시인성을 위해서 금색 도장된 파츠를 써줬고요. 머리 안쪽으로 여기 메인 카메라 부분에 녹색 클리어 파츠 잘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흰색 파츠와 회색 파츠 그리고 금색 파츠가 적절히 섞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름 패널 라인 괜찮고 뒤통수도 괜찮죠. 패널 라인도 잘 파여 있고 그리고 디테일도 나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 모습도 건담과 같기도 하고 건담하고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워낙 그 건담 디자인이 많잖아요. 종류가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즈도 많고 출시된 건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의 유사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나름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자사 IP를 가지고서 디자인을 한 티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가슴 부분 보시면은 건담처럼 너무 기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갑줄을 입은 그러니까 풀 플레이트 메이를 입은 그 중세 기사의 형태를 띈 그런 모습을 좀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유선형이 숨어 있죠. 전체적으로 민트색 파츠가 군데군데 쓰여 있어서 이 민트색 파츠가 킥인 부분이에요. 이 제품에서는 이제 그 다음 어깨로 이어지는 클리어 파츠도 쓰였고요. 안쪽으로 회색의 내부 프레임도 보이고 있고요. 금색 파츠 역시. 그리고 이쪽은 둥근 융합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깨 가드, 물론 이 어깨 가드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팔,
요 암실드 같은 그런 모습의 디자인이죠. 이 암실드도 보시면은 요 회색 안쪽으로 잘게 쪼개져 있어서 금색 파츠가 보이죠. 이런 디자인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는 민트색 금이 쓰였고요. 독특한 모양의 사이드 스커트예요. 이 사이드 스커트에도 뭐 이펙트 파츠를 끼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끼울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물론 부품 분할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금색이라던가 회색, 흰색 쓰여 있고 뭐 금색 쓰여 있고 해가지고 나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두꺼워요. 왜 두꺼운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좀 얇게 해가지고 좀 길게 좀 슬림하게 빠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디자이너가 알아서 생각했겠죠. 자, 앞 스커트 같은 경우는 치렁치렁 있는 스커트가 아니고요. 고관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스커트입니다. 가동은 다리 가동을 위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괜찮고요. 뒷 스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돼 있고요. 디테일이랄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숄더하머 뒤쪽으로 이런 바인더가 있어요. 이 바인더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장식이거나 그렇겠죠. 자, 그리고 다리 쪽 보시면은 허벅지 쪽에 요 클리어 파츠 숨어 있고요. 어깨에 클리어 파츠가 쓰인 것처럼 요 허벅지에도 요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두툼하죠. 무릎이 상당히 두툼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 안쪽에 쓸데없이 이런 홈 같은 게 좀 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요거를 팔에 암실드처럼 화염 이펙트를 낄 때 이 파츠를 뺄 수 있게 한 것처럼 저 무릎 부분도 이 이펙트 파츠를 끼우는 이곳에 좀 뭔가를 끼워줄 수 있게 설계를 했다면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은 이거 빼고 끼고 하는 게 불편했겠죠. 물론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허벅지보다 이 종아리 쪽이 생각보다 많이 굵어요. 무릎도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이고 이 부분도 원형으로 돼서 상당히 굵은 편이고요. 그래서 다리가 뭔가 좀 똑바로 안 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거 무릎 때문에 세워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 다리가 좀 잘 안 펴져 있는 건가? 좀 다리가 뒤쪽으로 좀 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망 특유의 민트색 부품이 쓰였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금색 포인트 되는 부품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패널 라인 사이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부분은 앵클 가드이고요. 앵클 가드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돼서 앵클을 보호하는 앵클 가드가 되어 있고요. 발은 뭐 여타 메카닉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건담 같기도 하고 이런 발 부분은 뭐 어떻게 만들어도 뭐가 비슷하다라는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여망에서 좀 이 발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은 이 뒤에가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거죠. 민트색 파츠와 그리고 그 안에 금색 파츠로 쓰여 있고 안쪽에 좀 이거 덮개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는 게 좀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 각성 모드 이 녹색 파이어 이펙트를 붙인 것보다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이쁜 것 같거든요. 가동도 잘 되고 오히려 이 형태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좀 비어 있으니까 좀 짜치는 느낌이에요. 막아주는 그런 파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발 부분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여타 건담의 디자인들과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금색으로 된 스러스터와 위쪽으로 동력선 같은 디테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세 기사의 갑옷 그러니까 풀 플레이트 메일을 형상화한 느낌이긴 한데 꼬집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하늘 아래 뭐 완전히 다른 디자인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어느 건담에서 갖고 왔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자사 IP로 자신들만의 디자인으로 이런 디자인을 내줬다는 거는 그래도 나름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팩 디테일을 보실 건데요. 보시면 곤충의 날개 같은 그런 디테일의 이 백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뭐 각성 모드라 해가지고 뭐 딱딱 벌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군데군데 회색 파츠, 그 다음에 흰색 파츠, 민트색 파츠, 그리고 금색 파츠 적절히 섞여서 쓰였고요. 그리고 라인 데칼들이 상당히 많아요. 터 데칼이 라인 데칼들이 많아가지고 기형학적인 그런 문양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게 뜬모를 문자 같은 이런 무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이 수식 데칼까지 붙이고 나면은 나름 괜찮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안쪽 디테일 보시면은 안쪽에 금색 파츠 보이고요. 아마 이게 금색 파츠로 동력선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스러스터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요. 뭐 가동을 위해서 일단 백팩은 나중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드의 디테일 보시죠. 실드의 디테일을 보면은 실드는 뭔가 좀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녹색의 클리어 파츠가 쓰였고요. 실드의 에너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나름 디테일들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금색 파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끝에도 금색 파츠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연망과 같은 이런 민트색 부품이 쓰였고요. 그리고 이 실드가 재밌는 게 나름 이렇게 오픈하는 기믹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잡아 빼면은 같이 연동이 돼서 다 벌려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씩 일일이 빼줘야 되는 그런 가동 기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방패 디테일은 그 중세시대 방패에서 볼 법한 현 중세시대 말고 이 판타지 시대의 그 중세시대에 볼 법한 그런 방패, 그런 실드 디자인이에요. 자, 렌스의 디테일을 보시죠. 이건 각성 상태 렌서입니다. 앞쪽으로 민트색 화염에 이펙트가 끼워져 있고요. 금색 파츠나 흰색, 회색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살려주었고요. 손잡이 부분이 약간 골다공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세히 따질 필요는 없겠죠. 일반 렌서입니다. 흰 렌서에다가 이쪽 부분만 민트색의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금색 쓰여 있고요. 그래서 각성 상태 렌서하고 어느 정도 통일성을 주는 그런 디자인임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여망의 검입니다. 나름 화려하죠. 본멜 부분, 자로 부분, 그리고 검신과 이어지는 이 장식 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식은 금색 파츠로 표현이 되어 있고 패널 라인으로 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이런 게 두 자루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소태도 이거 오히려 좀 도끼 같은 이펙트 파츠를 주었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이렇게 빼서 실드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디테일은 이 정도 디테일이네요. 이런 디테일들을 보여줍니다. 염황 파이어로드의 가동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머리 부분입니다. 우선 머리 부분이에요. 머리는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들려지고요. 옆으로, 우로, 좌로 볼 조인트라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이 목 밑으로 축이 있어요. 그래서 더 숙여지고 더 들려지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축, 위에는 볼 조인트 이렇게 사용돼서 나름 자유로운 목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어깨예요. 어깨에는 옆으로 쭉 빠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만큼, 뒤로도 이만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숄더 아머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숄더 끝에 붙어 있는 바인더는 볼 조인트라서 나름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유격이 있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팔은 옆으로 이 정도 움직여주고요. 따로 빼는 기믹이 있는데 90도가 넘게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360도 회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상박에서 회전 가능합니다. 팔 관절은 이중 관절이라서 나름 쫙 접혀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팔목 부분 이쪽에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이렇게 좌우로 어느 정도 안쪽으로 숙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볼 조인트로 이렇게 360도 회전은 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살짝씩, 아주 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이 볼 조인트가 조금 더 길어야 어느 정도 유격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볼 조인트의 유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가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구조가 앞으로는 이 정도, 뒤로는 크게 젖혀지는 모습은 안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 접혀지고요. 옆으로는 이 정도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접혀지는 거는 가슴 윗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허리 중간 쪽에서 한 번,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크게 움직여주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이 밑에 부분에서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위에서 따로 움직여지는 부분은 없네요. 그리고 골반하고 허리가 연결된 쪽에서 허리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옆구리 쪽에도 클리어 파츠가 숨어 있네요.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허리는 맘만 먹으면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위로도 올려줄 수도 있고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못생겨가지고 별로 만지고 싶진 않습니다. 고관부 스커트입니다. 고관 쪽만으로 크게 이루어진 스커트죠.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 다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이 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뒷스커트는 크게 움직여주는데요. 일단은 위로 들 수 있는 축이 하나가 있고요. 볼 조인트는 아니지만 좌우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고관절에는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떼서 요걸 뒤로 잡아 빼고 고관절을 밑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잠가 주시면 돼요. 골반의 연장 기믹 요거를 사용해서 다리를 상당히 높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골반 기믹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최대한 들어도 한 요 정도 밖에 못 떨어지는데, 골반 기믹을 사용하면 다리를 그래도 나름 높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축 말고도 저 뒤쪽으로도 넘어가는 축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다리를 들 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는 옆으로 꽤 넓게 벌려져요. 180도까지 가능합니다. 무릎 가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이중 관절로 어느 정도까지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일 때 우선 위쪽에서 한번 꺾여지고요. 그러면서 클리어 파츠가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밑부분에서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무릎 앉아 편하게 가능합니다. 다리가 접힐 때 보시면은 이 뒤쪽에 슬러스터 부분이 연동돼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름 재미있죠? 앵클가드 이쪽은 C형 파츠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움직이고요. 그리고 뒤쪽 앵클가드는 위아래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발 부분 보시면은 나름 좌우 회전 가능하고요. 우로 좌로 꺾임도 가능합니다. 위로는 이 정도, 뒤로는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줘요. 그리고 발 가운데서 비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 보여주죠. 이 뒤꿈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 앞부분 살짝 접혀지는 기믹도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자세가 좀 뭔가 이렇게 어정쩡하지? 이래서 이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우아하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자세가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라서 이게 좀 그러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백팩 움직임 보시죠. 백팩은 특별하게 연장되는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정도. 그리고 부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백팩 이 뒤쪽에 끼우는 조인트 파츠, 이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기 회전도 가능하고 좌우로 움직임도 가능하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 랜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수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성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파이어로드라는 이름에 맞게 불꽃 이펙트를 끼워줘 보겠습니다. 불꽃 이펙트를 끼워주는 게 좀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사실은 안 찍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찍어야죠. 리뷰를 하는 거니까. 리뷰를 해야 이 녀석을 빨리 치워버리니까. 치운다는 게 뭐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박스에다 넣기 위해서 이 리뷰를 찍는 거니까요. 일단 실드부터 끼워주겠습니다. 실드는 다 개폐 기믹을 이용해서 개폐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불꽃 이펙트 파츠를 이쪽에다가 끼워줍니다. 돌기가 있고 안핀이 있고 스핀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펙트 파츠를 끼면은 여기에 끼기가 쉽지 않아요. 끼우더라도 이 뒤쪽에 숄더머의 바인더 쪽 이쪽에 자꾸 걸려요. 그리고 어깨 이 부분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방패는 좀 빼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오프닝 때도 각성 모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뒤통수 요 장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 덮개를 빼줘야 돼요. 뒤통수에 끼우는 파츠입니다. 요걸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어깨 쪽에 끼우는 파츠예요. 여기는 둥근 모양이거든요. 융합로 같은 부분에다가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 이 커버를 빼주셔야 돼요. 양쪽을 다 껴주고 싶은데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착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 이렇게 장착하고요. 팔 뒤꿈치 부분 갖고 와서 끼워줍니다. 어떤 데는 타이트하고 어떤 데는 좀 타이트하지 않고 그러거든요. 결합이 좀 약간 복불복식인 것 같아요. 뭐 똥망이야. 그리고 무릎 부분 이펙트 파츠입니다. 갖고 와서 껴주면 돼요. 뒤쪽에 이 바인더 부분 끼워줘야 되네요. 이쪽 틈으로 해서 좀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기 상당히 귀찮아요. 이런 식으로 잘 꽂아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이 틈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뒤쪽 이펙트 파츠 다 꽂아줬고요. 그리고 대망의 망토 쪽을 끼워야 되는데 망토 이펙트 파츠를 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춰가면서 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엔 잘 끼웠네요. 근데 이 망토 파츠가 상당히 괜찮아요. 끼우면 느낌이.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 망토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토까지 끼워주면 각성 모드 완성되었습니다. 방패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방패가 이 고정하는 부분이 자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멀티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 팔에 든 것처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방패도 지워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패를 지워줘도 제대로 들지를 못해요. 이게 방패가 생각보다 등치가 있어가지고 좀 무거운 편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해봤고요. 이 각성한 창까지 이렇게 들어주면은 뭐 완성되는 거죠. 이거 끼워주기가 상당히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각성 모드 진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SNA의 엠페러 시리즈 염왕 파이어로드의 총평입니다. 중국 자사 IP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건담을 따라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자사 IP라는 게 그 본인들만의 그 디자인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에서 오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이 잘 된 제품은 칭송을 받지만 또 디자인이 잘 안 되는 제품은 판매와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매출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쪽에서는 나름대로 자사 IP를 만든다고 노력은 하지만 보다 보면은 어디선가 채용됐던 디자인이 좀 채용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위해서는 좀 여기저기서 디자인을 따와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건담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슈퍼로봇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SNA가 나름 원탁기사 시리즈라던가 이 엠페러 시리즈에서는 보면은 중세시대의 풀플레이트 메일을 메카닉적인 디자인으로 리파인해서 디자인했다는 점들이 보여져서요. 그래도 나름 좀 독창적이고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름 애썼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특하죠. 이런 이펙트 파츠 줄줄이 다는 거는 좀 독특한 편이긴 합니다. 물론 건담에서도 이런 이펙트 파츠를 다는 건담이 있긴 있어요. 어떤 건담이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빌드 스트라이크에 하여튼 그런 이펙트 파츠를 다는 그런 건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굳이 이것도 따지자면은 전혀 하늘 아래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황이라는 이름답게 이 불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내주었고요. 이 클리어 파츠가 약간의 그런 광도가 좋아요. 마치 프리즘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요. 나쁘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군데군데 클리어 파츠가 쓰인 부분들을 통해서 포인트들을 주고 있고요. 물론 이 디자인이 어떤 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다리 쪽 두꺼운 다리가 튼튼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다리가 왠지 쫙 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불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감 좋고요. 관절 나름 튼튼하고요. 이 관절은 이게 만든 지가 지금 반년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반년 넘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완성품에서도 이렇게 오래 세워두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관절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온전히 플라스틱 관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관절이 좀 약해지거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리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절이 썩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파츠가 이게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장식장, 이게 부동산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를 못 하겠어요. 장식장 하나를 다 차지하더라고요, 이 이펙트 파츠 때문에. 그래서 이펙트 파츠를 빼고서 장식을 하면 되는데, 저처럼 이 이펙트 파츠가 없는 거를 좋아한다면은 뭐 그렇게 장식해도 되겠죠. 하지만 기왕 이 여망을 샀는데 이펙트 파츠 끼고서 또 장식해야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식 공간 차지하는 게 무시 못할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단점이고요. 그리고 건담의 그 MG 100분의 1 사이즈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보면은 72분의 1 사이즈에서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사이즈 때문에 그 크기에서 오는 입체감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군데군데 뭐 분할 잘 돼 있고 패널 라인 잘 파져 있고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민트색 파츠들, 금색 파츠들도 포인트가 되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워터 데카를 붙여서 요 보이는 이런 형상학적인 무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더 분위기를 좀 자아내요, 이 여망의 분위기를.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식 데칼 붙여가지고 완성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게 라인 데칼이라서 좀 붙이는데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좀 천천히 잘 붙이면은 아주 못 붙일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칼 질도 썩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붙이다 보면은 잘 붙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좀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요 여망이 좀 다른 컬러로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요 백색은 검은색으로, 요 민트색은 빨간색 해가지고, 요 회색은 연한 빨간색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짜 좀 카리스마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이거 백색의 민트색이라 처음에는 산뜻하고 이뻐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과연 이 색 배열이 맞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차라리 검은색과 빨간색 아니면은 아예 빨간색의 3종 색으로 해줬으면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직업을 열 것 같아요. 가격도 좋은 편이고 하니까요. 중국 킷이라는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 어디서 다운 디자인 아니야 하고 이렇게 콕콕 찔르셔야 만족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훌륭한 대체제가 될 것 같아요. 반다이 하는 행태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타키 사단 시리즈도 그러고 이 엠페러 시리즈도 그러고 상당히 잘 나온 제품임에는 분명합니다. 관절도 튼튼하고 조립감도 좋고 조형도 나름 좋고요. 그리고 3박자가 다 갖춰져 있는 제품이니까요.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근본이 없어요, 근본. 뭔가 이거를 뒷받침할 소설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설정집이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본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싫은 제품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뭐 가능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었고요. 모두 취미에 빠져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